기업 실적 발표. 사실 진짜 알짜 정보는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미리 짜놓은 각본이 끝난 뒤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는 바로 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민낯, 그리고 진짜 전략이 드러나죠? 텔러닥의 이번 Q&A,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베터헬프의 큰 그림, 보험 시장으로의 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합 치료 모델의 변화, 또 새로 인수한 캐터펄트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여기에 잠잠했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부활 신호,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자금 문제까지. 애널리스트들이 뭘 궁금해했는지 따라가다 보면 텔라닥의 미래가 보일 겁니다. 역시나 첫 번째 질문의 포문은 텔라닥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아픈 손가락인 베터헬프가 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직접 돈을 내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보험 적용으로 바꾼다는 거, 이건 정말 보통 큰 결정이 아니거든요. 애널리스트들도 바로 이 지점, 이 거대한 도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걱정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아니, 보험 적용하면 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질문이죠. 보통 보험 수가는 현금가보다 낮으니까요. 이게 베터헬프의 수익성을 완전히 갉아먹을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우려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CFO의 답변이 흥미롭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하락을 그냥 인정해버려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투자 때문이라고 딱 짚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새로운 보험 사업이라는 농사를 짓기 위해 지금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가는 과정이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딜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모델은 뭐였죠? 광고비 쏟아부어서 비싼 이용료를 내는 고객을 한 명 한 명 유치하는 거였어요. 수익은 높지만 고객 잡기가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죠. 이걸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세션당 수익은 좀 낮아지더라도 보험이라는 거대한 풀에 들어가서 더 많은 고객을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오래 붙잡아 두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텔라닥이 던진 승부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터헬프의 성장 공식은 이렇게 3가지 축으로 가게 됩니다. 기존의 미국 현금 결제 시장은 솔직히 좀 어렵고요. 이걸 해외 시장이랑 새로 시작하는 미국 보험 시장, 이 2개의 엔진으로 커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일종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보험 사업,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떨까요? 첫 해 예상 매출이 1,200만에서 1,400만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텔라닥 전체 매출에 비하면 정말 이제 막 싹을 틔운 작은 새싹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베터헬프 이야기는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질문도 자연스럽게 텔라닥의 본진이죠. 통합치료 사업부로 넘어갔어요. 당신들 돈 버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온 거죠.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PMPM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per member per month, 즉 회원 한 명당 월정액을 받는 일종의 구독 모델입니다. 기업 고객들이 직원 수만큼 매달 고정된 돈을 내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텔라닥의 주 수입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단했던 구독 모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정액이 아니라 실제 진료가 일어날 때마다 돈을 받는 건당 수수료 매출이 미국에서 50%를 넘어섰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바뀐 게 아니라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건 CEO가 이걸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우린 어차피 매년 수백만 건씩 진료를 보고 있다. 그러니 이 흐름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인 거죠. 자, 다음으로 애널리스트들이 궁금해한 건 M&A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수한 캐터펄트 헬스라는 회사, 이거 돈값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죠. 단순히 이 회사 하나로 돈을 버는 걸 넘어서 더 많은 환자들을 텔라닥의 다른 서비스로 끌어들이는 그런 깔때기 역할을 잘 하고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캐터펄트의 역할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집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하게 해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네? 하고 몰랐던 건강 문제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텔라닥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세요 하면서 더 비싸고 깊이 있는 서비스로 연결하는 일종의 징검다리인 셈입니다. 이렇게 테파폴트 얘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가 한동안 성장이 거의 멈춰 있었거든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환자들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냐는 거였죠. 그런데 드디어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던 등록자 수가 딱 한 분기 만에 4%가 늘어난 거예요. 숫자로는 4만 8천 명. 이게 아주 큰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체를 깨고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영진은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동이나 AI를 활용해서 고위험군 환자를 미리 찾아내는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환자 관리를 더 잘해서 우리 서비스를 쓰면 이렇게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라는 걸 고객사에게 데이터로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결국 돈이 없으면 다 소용없죠. 애널리스트들의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재무 상태, 즉 그래서 돈은 충분합니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이 질문에 CFO는 숫자로 답했습니다. 우리 금고에 7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운 현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모든 변화를 밀어붙일 총알은 충분히 장전돼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하지만 진짜 날카로운 질문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2027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큰 빚, 전환사채 문제였습니다. 이걸 과연 쌓아둔 현금으로 갚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빚을 내서 막을 건지 투자자들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주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때 가봐서 결정하겠다. 만약 더 좋은 투자처나 M&A 기회가 있으면 그 돈을 거기에 쓸 거고 아니면 빚 갚는 데 쓰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최선의 수를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질의응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텔라닥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베타F의 사업 모델도 바뀌고 주력 사업의 돈 버는 방식도 바뀌고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어야 하는 정말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복잡하고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텔라닥의 전략, 그 방향성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장이 이 변화의 결과를 기다려줄까요? 이 거대한 베팅이 성공하기 전에 시장이 먼저 인내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텔라닥이 마주한 가장 큰 시험대일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